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경비지도사 2차 시험 대비해서 7일간 끝내기 중에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이 경비업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문 안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조문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별표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출제의 비율은 실제 시험에서는 경비업법이 약 27문제, 그리고 청원경찰법이 약 1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30대 10 이렇게 비율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주의를 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경비업법 분야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난이도 조절에 주로 경비업법 부분에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업법을 일단 포커스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만드는데 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 1회 모의고사인데요. 1번 문제는 시설경비 업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시설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비 대상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송경비 업무처럼 운반 중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운반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송경비 업무의 대상은 되어도 시설경비 업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 13인데요. 자, 기억번부터 보죠. 기억번,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랬어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설문이죠. 그 다음, 니은번,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 디귿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3이 되죠. 기억의 3, 니은과 디귿의 각각 5. 이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13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경비업 시설 기준 및 관련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경비업의 시설 등 기준에 보면 비고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에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주로 시설경비, 그리고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와 같은 이런 경우들은 자본금이 최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입니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갖추면 다른 것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업자와의 특수경비업자 외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4가지의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자본금이 1억을 하시는 1억 원인 이런 업무를 하던 분들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특수경비 업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랬을 때 차익이 발생되죠. 2억 원의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래? 이 문제죠. 특수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제외하여 특수경비 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 1억 원 있죠. 그 1억 원을 제외하여 특수경비 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1억 원 외에 3억 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갖추고 있던 1억 원 자본금을 포함해서 추가되는 2억 원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에서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제외하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이죠. 추가 2억 원만 더 마련을 해서 최소 자본금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1번,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춰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더 상위껏 더 많이 필요한 것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3번입니다.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그리고 안전성을 갖추고, 이 객관식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미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경고성과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 무선 통신 시설 및 경보 시설을 갖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무선 통신 시설과 경보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것 설문에는 없지만 해설을 보시게 되면 조문이 나와 있는데 현금 호송팩인 좀 다릅니다. 현금 호송팩은 무선 통신 시설은 갖출 필요가 없이 이 백에는 경보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4번.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이 경비원의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가 과연 여기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범죄로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이런 혐의로 기소된 자, 특히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배치 폐지를 명받을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범죄가 사기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 것이고요. 1번 설문을 보시면 배치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에 배치 허가 신청을 거짓으로 하시면 당연히 폐지를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고요. 3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은 경비원 배치와 배치 폐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개냐? 정답은 5개입니다. 2개는 맞고 5개가 틀렸죠. 기억번부터 순차로 가겠습니다. 기억번.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 신청서 가로를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틀렸죠. 네, 그래서 틀렸고,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될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을 각 한 부, 이수증 각 한 부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로를 보시면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가로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니은번. 기획에 따른 배치 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원 배치 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비원 배치 예정 일시 전까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통보를 하면 되고, 관서장은 어차피 관할 경찰 관서장이라고 통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디귿번. 니은에 따라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 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36시간이 아니고요.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니을번. 니은에 따라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 민원 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입니다. 이것도 36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죠.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시간이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니은에 따라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 폐지한 날로부터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 현장 일반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를 보시면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포함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미음번은 두 군데가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비읍번 니은에 따라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 관사에게 사후 승인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읍번 같이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이제 경비지도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 관사에게 통보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읍번 틀려 있고요. 시옷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배치 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 중에 최근에 추가된 설문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배치 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자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지 업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죠. 결격 사유가 아닌 사람을 고르라는 뜻이죠.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입니다. 근데 이 법인이 신변보호 업무를 했네요. 신변보호 업무에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나 기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특히 여기서 이제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의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사람은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일 때 원칙적으로 일단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와 동종의 경비 업무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번 설문에서는 취소 당시에는 신변보호 업무였고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경비 업무는 기계경비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1번 설문을 보면 대통령 경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일 때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설문에는 조건이 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아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2번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와 동종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임원이 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금고 이상이면 되는데 징역은 금고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형법 총칙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와 동종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2번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동종의 경비 업무에 속하는 법원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만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이죠. 자, 그다음 7번으로 보겠습니다. 경비업자와 경비 업무 도급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누구든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 그랬어요. 20명입니다. 숫자 맞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기 때문에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도 주체하고 그리고 행한 불형인지 대통령령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끝부분이 하야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유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요. 허가관청에 신고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려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3번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소개하는데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영업이 아닌 것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의 왼쪽에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사업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이 들어있는데 양자는 위치가 달라요. 실제로 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이나 경비, 경호, 탐정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 10번으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30일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경비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폐업 신고서를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업할 때는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숫자를 여기도 알맞는 걸 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11번의 정답도 일단 2번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경비업자는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결혼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두 번째, 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의 경보를 수신한 때는 그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몇 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일반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징역형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넘지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있기 때문에 2번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1번은 만 18세 이상이죠. 18세 미만자는 결격 사유인데 18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닌 거고요. 4번 설문을 보시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집행유예 경우에서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를 묻고 있는 것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선고유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 중일 때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유예기간이 경과해버리면 결격사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